장시호가 200억대 제주도 재산을 50억에 매각하고 즉시 지금 도주를 했다는 소식이 난리가 났고. 아니, 그거 누가 그렇게 덕을 봤어, 그거. 그러니까, 단칸방에서 이제 40년 만에 3천억대, 지금 밝혀진 것만 공식적으로 부자가 된 상태고, 박근혜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지배를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번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설들이 완전히 지금 호가호위하고 있고, 이게 과연 뭐냐라는 게 지금 한간에 가장 관심이 있는 게 결국은 무속 쪽으로 이제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완전하게 이제 종교적인 합일체로 이루어진 최순실과 최순득과 박근혜는 완전하게 단일체다. 단일체라고 보면 되고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이제 국민들 현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최순실 일가의 모든 자녀들과 박근혜 DNA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 지금 비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찌라시님 얘기한 대로 어쨌든 박근혜가 김종필 말에 의하면 자식도 지금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식도 낳았다고 하기 때문에. 김종필이 남이 아니거든요. 박근혜의 사촌 형부입니다. 그렇죠. 네. 친척이죠. 네. 그런 사람이 얘기를 했다면 지금 하나가 아니고 둘까지 낳았다. 이 정도까지 얘기가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돌아서 이런 것도 사실은 하나 전반적으로 좀 밝혀서 박근혜가 이후에 자식을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엄마를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난 좋다. 인간적으로. 네, 인간적으로 좋다. 그렇죠. 지금 폐륜적이잖아. 막 이렇게 족보꼬인 거 우리는 참 그렇잖아요.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게 참 우스운 게 어제도 그 이제 장시호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장시호 얘기를 하면서 장시호가 다 남자인 줄 아는 거예요. 이런. 장시호는 여자고. 장유진인가? 예, 원래 이름이 그렇죠. 정유라를 승마의 세계로 끌어들였다고 하는 1등 공신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원래 승마를 했던 예, 사람. 이제 왜 시호라고 이름을 지었냐 그랬더니 일본 패션 배우 야노 시호가 너무 이쁘게 생겨서 그 이름으로 지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그건 뭐 확인이 안 되는 거고. 하여튼 이 사람이 연예계하고 직접적인 특히나 남자 탤런트들이나 연예계 가수들하고 특별하게 친분 관계가 있었다고 치면 여기하고 친분 관계가 있었던 남자 연예인들이 이상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폭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예가 안에서 이 내관이 터졌을 때 특히 고영태를 비롯한 고영태 옛날 호스트 마담을 또는 그거를 공급하는 역할을 했다고 했을 때 고영태와 연관된 부분 안에서의 또 연결고리 이런 내용들이 한번 터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또 확산될 수 있는 어떤 연예계 초미의 그 위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에 있는 국면 전환을 위해서 요 리스트들을 어딘가에서 깔짝깔짝거리고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뻔히 다 알려져 있는 거거든 연예계 내부에는. 그러면 이제 누구랑 친하게 지냈다는 것 자체가 그냥 친하게 지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냥 진미랑 내가 밥 먹었다 그래서 둘이 사귄다는 증거는 될 수 없는데 이 사람하고 연결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관계가 있는 집안적 관계니까 걔네들도 혹시 그런 사이 아니야? 하고 색안경을 끼고 건너보는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장시호를 해외에 이미 빼돌려 놓고 이미 이제 출국하고 난 다음에 뒤늦게 오늘에 와서야 이제 출국금지를 걸었어요, 검찰은. 그러니까 빠져나간 다음에 출국금지를 건 거지. 이 빠져나간 장시호의 이름을 걸어놓고 또 얼마나 많은 루머들을 만들어낼 것인지 이게 또 기대가 되는 부분 중에 있는 거죠. 예, 권력자들은요. 장식으로라도 연예인과 친하게 지내려고 해요. 원래. 그리고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중이 높아지려고 하면 권력자들이 또 친하게 지내게 되면서 이렇게 서로 간에 정경유착처럼 정연유착 이런 게 생겨요. 그런데 윈윈하는 네. 관계죠. 이런 게 이제 그냥 서로 간에 친한 것까지는 그렇다 쳐. 술자리에 저희들을 불러가지고 친목 유지하는 건 누가 뭐라 그래.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차은택이요. YG의 최대 주주가 양현석이잖아요. 근데 그 실질적인 운영하는 사람이 양민석이라는 사람이야. 동생이에요. 네? 양현석의 동생. 그러니까 차은택이 그 양민석을 대통령 직속 심지어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밀어넣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들끼리 술자리 만나가지고 깨작깨작 친분과시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싸이 같은 경우도 대통령 행사 같은데 무슨 뭐 취임식 행사 같은데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싸이만 봐도 단가가 엄청 올라갑니다. 그렇죠. 출연료도 올라가는 거고. 수십만 수백만이 공짜로 싸이를 보고 지명도를 올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홍보 효과를 발휘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냥 단순하게 어떤 신분의 문제가 아니고 특혜 또는 이게 비리까지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거론을 좀 해드리는 거고요. 이런 보도도 하나 나왔어요. 최순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했던 행동들이 지금 증언으로 통해 나오고 있는데 금요일 날 들어갔대잖아요. 항상 정무원 통해서 차 뒷좌석에 예. 타고 들어갔는데 그리고 이제 자고 나오고 예. 일요일 날 뭐 이랬다는 거죠. 거기 이제 그 증언들을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청와대에 들어오면은 자기 집처럼 굴어서 모두가 귀찮아야 되는 거야. 최순실을 지금까지 보도로만 접하고 사실 제대로 된 얼굴도 못 봤어. 잠깐 비친 얼굴 이런 거 말고 한번 최근에 찍은 사진 한번 보고 싶은데 딱 느낌은 나랑 비슷해. 예전에 MS 잘못 말했던 새누리당 이은재 있잖아요. 그런 과가 아닐까 싶어요. 목소리 그거 정말 매너 없는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무식해 보이는데 뭔가 돈 많고 권력 많아서 밑에 사람 함부로 대하는 딱 그런 스타일로 보이지 않아요? 느낌적으로는? 예. 그렇다는 진술이 많이 있죠. 목소리도 크고 예, 그렇다고 하는 건데 그 청와대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내 집처럼 들어와서 이게 이제 JTBC에서 밝혀진 거지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국가 청와대의 경호 시스템을 붕괴된 상태. 그러니까 프리패스로 들어왔다. 프리패스로 들어간 거지.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그대로가 이제 사실이 드러났고 그것도 순추관 정문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죠. 들어와서 직무실 전체를 휘젓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 관장했다는 거예요. 그 캐릭터가 원래 그렇다는 무식한 거예요. 그 안 통하는 어법도 안 맞는 이런 옷으로 여기저기 해가지고 관여해가지고 실무진들이 정말 돌아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지금 이제 가장 우리가 궁금해한 거 자고 갔냐 안 자고 갔냐 이거는 현재까지는 자고 가지는 않은 것 같다. 자고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사실이 증명으로는 좀 자고 가지는 않았다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 곧 이후에는 또 밝혀지겠죠. 아니 자고 갔다라고 하고요. 침대가 이제 그때 얘기가 3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가 하나는 누구 거지? 그러니까 뭐 일단은 이제 80만 원짜리 그거는 좀 싼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600만 원짜리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3개인데 그중에 하나는 직무실에 놔달라고 했대요. 박근혜가 관저가 아니고 들어가서 원래 자는 그 내실이 아니고 그 직무실에 잠깐 쉴 때 쓰겠다라고 해서 거기에 있고 그걸 문제 제기했던 최민희 의원과 제가 방송하잖아요. 네. 관저가 있어. 잠자는 곳, 숙소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엄청나 커. 그렇죠. 집이지 집. 주로 박근혜 여기서 안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관이 있어, 본관. 여기는 집무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출근하는 공간이에요. 같은 청와대. 사무실. 네, 그렇죠. 근데 관저로 들어가는 물품이 있고 본관으로 들어가는 물품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대통령은 자기 집무실에서 잠깐 피곤하고 쉴 때 침대 들여놓고 쉬는 방이 있답니다. 거기 침대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거기에 그건 정상적이고. 아니 그게 이제 하나는 거기용이고 그리고 그런데 관저에 이제 2개가 들어갔다는 거죠, 침대가. 그래서 그러면 왜 침대가 2개나 필요하냐라고 물을 수는 있는데 그게 누구용인지는 정확히는 모르는 거예요. 일단은 관저에 침대가 고급 침대가 새로 2개가 들어갔다라는 거고 그리고 최순실은 자고 갔다. 일요일날 자고 갔다라는 것이 이제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의 캐릭터 자체가 어디를 가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진술을 하고 있어요. 뭐 사우나에 가든 병원에 가든 어디를 가나 목소리 크고 진상 고객의 어떤 대표, 굉장히 무식하고 천박한 강남 아줌마 스타일의 어떤 캐릭터를 구사한다는 거죠. 그래 왔다는 거고 아까 신비님 얘기에서 이 사람네가 원래는 굉장히 가난했는데 언제 갑자기 이렇게 부자가 되었을까라는 현재 밝혀진 것만 3천억 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많이 있죠. 근데 뭐 박근혜의 그 동생인 박근령 씨 말에 의하면 글쎄 나도 잘은 모른다. 그러나 그때 그 전두환이 그 6억 원을 줬잖아요. 그렇죠, 청와대에서. 6억 원이 그때 당시에 반포 아파트 300채 가격인데 그중에 자기는 한 채 받았대. 한 채. 그리고 박지만이가 한 채 받았대요. 그렇다고 하면 298채는 다 어디로 갔을까? 라는 것이 자기는 그것이 종잣돈이 됐다. 최순실의 시드머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아직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물론 있겠죠. 이제 그게 이제 불려 나간 거지. 돈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게 시드머니가 되고 또 이 뭐 영남 대학이라든가 원래 유경재단이라든가 하는 원래 그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재단들을 사실은 박근혜가 운영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모든 운영을 최태민과
최순실 등등이 그쪽 집안에서 패밀리 비즈니스로 접수해서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패밀리 비즈니스에 대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단초가 이게 사실은 장시호인 거예요. 왜냐면 장시호가 정유라를 승마에 입문시키기도 했지만 본인도 승마를 하면서 특기생으로 연대를 들어갔고 출결을 안 하고도 나중에 백으로 졸업을 했던 그리고 그 방식을 그대로 정유라에게 적용시켜줬지. 적용을 시키고 그 적용시키는 노하우들을 일일이 다 뒤에서 지도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자체를 아예 사업화하기 위해서 아예 그쪽 가문은 승마로 뽕을 뽑은 거지. 막 삼성까지 결탁을 시키고 어마어마한 막 법령을 바꿔가기 시작하면서 이 승마로 뽕을 뽑으려고 한 거야. 그렇게 승마로 한 구자를 최순실네 가게에다 차려주고 얘네는 연예 계하고 동계 스포츠 쪽으로 그렇죠. 또 발을 뽑아가지고 그 평창? 나름대로의 또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한 거지. 뭐 이런 류 안에서 장시호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하다 보니 이 실제 브레인은 이 정시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몰고 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부분에 대한 컨설팅도 주로 이제 장시호가 다 했었다고 하고, 실제 재단을 설립하거나 또는 그 영재 스포츠 관련된 센터에서 자금을 집행하고 운영하는 것 자체를 본인이 다 직접 관리했다고 치면, 자, 이 정도 실무적인 능력이 있고 똘똘한 친구라고 하면 K나 미르 재단도 거의 이 친구의 손길이 닿지 않았을까. 그런 거를 충분히 이제 해볼 수 있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친구가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차은택이라고 하는 친구를 직접 연결해가지고, 고영태뿐만 아니라 이 친구의 입김이 지금의 차은택의 역할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지금 의외로 수사의 방향으로 어느 정도 실무자로 포인트를 꽂아줘야 될, 나름대로 최순실이 우리가 딱 보기에도 그 정도 머리 좋고 막 재단 운영하고 이런 모든 걸로 것을 할 것 같지 할 것 않단 같지 말이야. 않잖아. 그 와중에 좀이라도 그쪽 집안에서 똘똘한 사람이라고 지목받을 수 있는 일종의 종범, 제대로 된 종범이 이 장시호가 아니냐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현재로서는. 지금 종편을 보면은 사실 최민희 의원으로 도배가 돼요. 제가 그래서 최민희 의원을 소개할 때 최순실 게이트의 음수 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됐어. 최순실 게이트 시작점이었어. 사실 2년 전이. 2년도 넘었지. 그때가 2014년 8월인가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의문점, 지금 종편도 열심히 보도하고 있어요. 이런 묵은 이야기를. 몰래카메라형 시계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서로 감시를 했다는 거예요, 청와대 근데 그건 안에서. 아닌 것 같다는 거지.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방송에 안 나온 얘기까지 제가. 사석에서 얘기까지 제가 까발려 보면 시계가 2개예요. 남녀 하나씩인 거야. 아. 그래서 실제로 그 박근혜 말고 최순실 라인으로 꽂힌 직원들이 되게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윤전추고 이런 식으로. 근데 제2부속실은 이제 원래는 영부인용이라고 했고 그 영부인용이 아니라 보니까 뭐 처음에는 대국민 소통창구로 활용하겠다고 하다가 거기에 지금 뭐 한무대기 애들이 지금 모여 있는 상황인 거예요. 윤전추 네. 비롯해서. 그 제2부속실의 역할 중에 하나는 최순실의 의전을 담당했을 사실상의 영부인 최순실의 역할을 담당했을 그건 맞는데 문제는 이제 종편들이 그 카메라의 용도가 자기들끼리 서로 감시했다. 사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 카메라를 사들인 사람은 지시자는 최순실이 맞고요. 그 카메라로 감시해야 될 대상이 누구였느냐 시점으로 보면은 뭐 어떤 상황이냐면은 박근혜 아니야? 정윤했지. 박근혜는 맞는데요. 그러니까 박근혜의 일거수일투족을 그 부속실이라고 하면 박근혜와 밀접하게 이렇게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잖아. 일정을 챙기는 사람들이야. 1부속이든 2부속이든. 근데 신비님이 방금 이렇게 언뜻 흘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박근혜와 정윤의 관계를 의심해서 그 카메라로 몰래카메라로 촬영했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정리인 거예요. 근데 저도 예전에 얘기했는데 그거 풀었어요. 박근혜를 찾는 남성들이 누군가를 다 파악하고 싶어 했을 겁니다. 정윤회뿐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좀 이제 이게 뭐 썬데이 서울 같이 얘기하자고 한 건데 사람의 심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약점을 제대로 파악해야 되거든요. 수집을 해야지. 네, 수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박근혜 씨는 혼자 그렇게 살 상이 아니에요. 이제 관상을 봐. 아니 그 썬데이 풍기는 서울이니까. 예. 맞아요. 무속인이 그랬어요. 예, 풍기는 암내가 쉽게 말하면 그냥 살 사람이 아니거든요. 막장 가는구나. 좋다. 그런데 아, 뭐야. 아니 근데 그런 게 있어요. 프로들은 프로끼리 이렇게 느낌이 와요. 자기도 프로로 싹 한 발 얹었어, 지금. 어쨌든 근데
그래서 그거를 전부 촬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중에 한 명이 정 씨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찰이 좀 심하고 과거 꾸준히 의심해왔던 게 이제 확인 사살이었고.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됐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재산과 정치적 성향의 차이는 저는 주장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이 전반적으로 쥐새끼 한 마리가 들어가는 것까지 다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최순실이가 갖췄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CCTV를. 저는 뭐 영화 평론을 하는 입장에서 정말 여러 가지 영화가 막 생각나요. 이 이야기 안에서. 아까 뭐 고영태 호빠 얘기에서는 뭐 비스티 보이즈 같은 거를 보시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왜 거기서도 마담이라고 부르는가 뭐 등등도 잘 나와 있고. 근데 지금 이거는요. 돈의 맛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그런 어떤 최고의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끼리도 서로 몰카로 감시를 하고 그 각자의 사생활 성생활을 이제 서로 감시해서 그거를 약점으로 잡고 그러다 이제 또 이제 이혼을 하고 하는 등등의 얘기가 나오죠. 왜 그러냐면 박근혜 씨 주변에 친했던 분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박근혜 씨가 사실은 우리가 알기보다 남자들 심리를 잘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내가 필요한 남자라면 쭉 땡긴대요. 근데 어느 선까지만 땡긴다는 겁니다. 미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얘기가 된 거고. 근데 우리는 CCTV를 촬영했다 여기까지만 보통 사람은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 생각이 더 넘어갔어요. 이 CCTV를 촬영해서 최순실이 들어가서 SD 카드를 빼서 GPC에 옮겼을까요? 아니면 그걸 일일이 확인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CCTV는 반드시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최순실이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갖춰졌을 거다. 저 웃는 얘기 아니에요. 돈의 맛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네, 웃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랬을 거고 왜 그러냐면 이 엄청난 시간들을 최순실이 다 검색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라도 내가 의심스러울 때 즉시 들어갈 수 있는 IP를 할당을 받아서 IP CCTV로 직접 접속해서 봤을 가능성도 있어서 이 부분도 반드시 수사해야 될 덕목 중에 한 덕목이죠. 그러니까 몰카는 어차피 외부 동선용이고요. 청와대 내에서 몰카를 특별히 달 일이 없어서 그게 의구심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참 재밌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가 그 방송 했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권력 때문에 결국은 이혼이 좀 이제가 좀 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이혼한 이유가 풀리잖아요. 사실은 이게 박근혜 양쪽 팔을 서로 잡아당기고 있다가, 나 안 되겠어. 제가 있으면 내가 이 박근혜를 맘대로 후리는데 불편하겠어 싶어서 남편도 털어낸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주변에 있던 여성 보좌관이나 어떤 친했던 여자들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사실상 최신실이 일종의 질투 비슷하게 경계 비슷하게 해서 털어냈을 가능성도 또 있고요. 차은택이라고 하는 인물도 지금 꼭 우리가 재능이라든지 그 사람이 했던 엽기적인 또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특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박근혜를 지근거리에서 항상 수행했다는 점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차은택만 옆에 있으면 항상 표정이 온화하고 밝았더라 하는 또 어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관계 이상으로 그 시계에 찍혀있는 인물 중에 차은택도 포함될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너무 관계가 더럽다. 돈만 있으면 되는 거야? 연하 막 몇 살, 돈의 맛을 보십시오. 예. 아니 뭐 20살까지는 네. 마음 편하게 그러니까 누나라고 하지 마. 썬데이 서울식으로 가면은 그러면은 박근혜와 차은택 그리고 최수실과 고영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을 거예요. 더 많겠죠. 북한이 이미 공식 안에 있는 사람만 해도 4명을 찍어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중앙일보라고 말씀해도 돼요. 아니 중앙일보에서 인용한 북한의 그러니까 우리 중앙일보로 봐도 돼? 민족끼리 그래서 그 이외에 사적인 인물들, 그러니까 공식 파트너들 말고 사적 파트너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잖아. 공식적으로 사귀는 발표하는 사람들보다는 한 10배 정도 많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법정 증언으로 확인된 200명의 여성 편력과 비슷하게 가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 40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하는 또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정말 맥락 없는 추론이야. 10배는 되거든. 왜냐면 공식적으로 사귀는 사람이랑 비공식적으로 사귀는 사람의 숫자 차이는. 돈 있는 게 참 좋기는 해요. 제가 예전에 정윤회라고 하는 사람이 박근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소문이 막 돌았던 거는 최근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사실은 세월호 사건 나기 그 이후에 정윤회라는 사람은 박근혜의 새서방인 것처럼 인식될 정도였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이제 최순실이 확 떠올라서 정윤회는 완전히 쩌리가 된 상황이지만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말들을 하면요. 이쪽 진보 쪽에 계시는 뭐 유명한 언론인이신데요. 개인적인 자리에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은 박근혜 나이 정도 되면은 그런 거 못한대. 제 그게 무슨 논리인지 말인지 막걸리인지. 사람 나름이죠. 사람 나름이고요. 자기가 평상시 때 그런 쪽으로 갖고져 온 사람들은 70, 80 먹어도 합니다. 오죽했으면 TV조선이 얼마 전에 정말 찌라시급으로 방송한 거 하나 보셨죠? TV조선에 증언 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 인터뷰를 해요. 최태민과 박근혜가 방에 들어가면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공개랑 관계했다는 건 이제 대한민국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어. 하루 종일 안 나왔다. 네. 예, 그 사람 키워드가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지금 정윤회가 얼마 붙어서 그 당시 우리가 막 수근수근 됐던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사위와 들러붙는 그때 수근수근 할 때 그쪽에 아까 말한 그런 분들은 말이 되냐고 자기 상식선을 생각했을 때 박근혜라는 사람의 나이도 있고 또는 어떤 관계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어쩌면 이번 최순실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저는 그 맥락이 좀 잡힌다. 솔직히 그런 감정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네. 치정. 그렇죠. 무엇이 중한디. 저 표정 봐. 허탈한 황진미. 나도 이렇게 젊고 이쁜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뭐 일단은 최순실과 고영태가 이제 그렇게 서로 탐닉하는 관계였다는 거잖아요. 이제 하여튼 그랬어. 그러면 추정되는. 그렇다고 하면 최순실과 박근혜는 정말 모든 것을 뭐랄까 공유했지. 서로 나눠주고 챙겨주고 이런 관계잖아요. 만약에 정말 최순실이 지만 좋은 거 먹고 말이야. 싹스팀만 먹고. 아니 지는 말이야 막 궁중 요리를 먹고 박근혜한테 김밥을 사다 준다 그러면은 그 나쁜 년 아니잖아요. 그거는 의리도 없는 년이잖아 진짜. 근데 뭐 한편으로는 사실은 지는 막 명품을 두르고 있는데 박근혜한테는 뭐야 그 심야 의상실에서 막 치킨 먹은 손으로 막 이렇게 만지는 그 TV조선에 이렇게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은 고영태가 찍은 거예요. 고영태가 찍었다는 거잖아. 어쨌든 그 별로 그다지 좋지도 않은 옷을 입혔다라고 해서 여초 사이트 여성들이 많이 들어가는 사이트에서는 아이고 참 나쁘다 최순실이 그런 면에서 지만 명품으로 휘감고 박근혜한테는 별로 좋지도 않은 옷을 사주다니. 그러고서 돈은 더 받아 처먹었을 것이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렇다면 고영태를 어쨌든 그렇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데 어째서 언니에게는 정말 그 좋은 것을 참 자기만 먹고 입을 싹 씻는다는 거는 참 뭐하지 않냐 인간적인 도리로다가.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야. 먹어보고 좋은 거는 언니도 잡사봐. 이런 그 자매간의 의리가 있었을 것이다. 근데 이런 얘기 아니야. 근데 최순실은 왜 고영태를 찼을까?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 까먹고 계신 게 있는데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아주 막장으로 한번 가보겠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식당에서 하시는 이야기들 지금 우리가 대신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연결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관계가 있는 집안 쪽 관계니까 걔네들도 혹시 그런 사이 아니야? 하고 색안경을 끼고 건너보는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장시호를 해외에 이미 빼돌려 놓고 이미 이제 출국하고 난 다음에 뒤늦게 오늘에 와서야 이제 출국 금지를 걸었어요, 검찰은. 그러니까 빠져나간 다음에 출국 금지를 건 거지. 이 빠져나간 장시호의 이름을 걸어놓고 또 얼마나 많은 루머들을 만들어낼 것인지 이게 또 기대가 되는 부분 중에 있는 거죠. 예, 권력자들은요 장식으로라도 연예인과 친하게 지내려고 해요. 원래. 그리고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중이 높아지려고 하면 권력자들이 또 친하게 지내게 되면서 이렇게 서로 간에 정경유착처럼 정연유착 이런 게 생겨요. 그런데 윈윈하는 네. 관계죠. 이제 이런 게 이제 그냥 서로 간에 친한 것까지는 그렇다 쳐. 술자리에 저기들을 불러가지고 친목 유지하는 건 누가 뭐라 그래.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차은택이요. YG의 최대 주주가 양현석이잖아요.
근데 그 실질적인 운영하는 사람이 양민석이라는 사람이야. 동생이에요. 네? 양현석의 동생. 그러니까 차은택이 그 양민석을 대통령 직속 심지어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밀어넣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들끼리 술자리 만나가지고 깨작깨작 친분과시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싸이 같은 경우도 대통령 행사 같은데 무슨 뭐 취임식 행사 같은데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싸이만 봐도 단가가 엄청 올라갑니다. 그렇죠. 출연료도 그리고 올라가는 거고. 수십만 수백만이 공짜로 싸이를 보고 지명도를 올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홍보 효과를 발휘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냥 단순하게 어떤 신분의 문제가 아니고 특혜 또는 이게 비리까지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거론을 좀 해드리는 거고요. 이런 보도도 하나 나왔어요. 최순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했던 행동들이 지금 증언으로 통해 나오고 있는데 금요일 날 들어갔대잖아요. 항상 정무원 통해서 차 뒷좌석에 예. 타고 들어갔는데 그리고 이제 자고 나오고 예. 일요일 날 뭐 이랬다는 거죠. 거기 이제 그 증언들을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청와대에 들어오면은 자기 집처럼 굴어서 모두가 귀찮아야 되는 거야. 최순실을 지금까지 보도로만 접하고 사실 제대로 된 얼굴도 못 봤어. 잠깐 비친 얼굴 이런 거 말고 한번 연예계하고 직접적인 특히나 남자 탤런트들이나 연예계 가수들하고 특별하게 친분 관계가 있었다고 치면 여기하고 친분 관계가 있었던 남자 연예인들이 이상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폭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예가 안에서 이 내관이 터졌을 때 특히 고영태를 비롯한 고영태 옛날 호스트 마담을 또는 그거를 공급하는 역할을 했다고 했을 때 고영태와 연관된 부분 안에서의 또 연결고리 이런 내용들이 한번 터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또 확산될 수 있는 어떤 연예계 초미의 그 위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에 있는 국면 전환을 위해서 요 리스트들을 어딘가에서 깔짝깔짝거리고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뻔히 다 알려져 있는 거거든, 연예계 내부에는. 그러면 이제 누구랑 친하게 지냈다는 것 자체가 그냥 친하게 지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냥 진미랑 내가 밥 먹었다 그래서 둘이 사귄다는 증거는 될 수 없는데 하기 때문에 김종필이 남이 아니거든요. 박근혜의 사촌 형부입니다. 그렇죠. 친척이죠. 네. 그런 사람이 얘기를 했다면 지금 하나가 아니고 둘까지 났다. 이 정도까지 얘기가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돌아서 이런 것도 사실은 하나 전반적으로 좀 밝혀서 박근혜가 이후에 자식을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엄마를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난 좋다. 인간적으로. 네, 인간적으로 좋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폐륜적이잖아. 막 이렇게 족보꼬인 거 우리는 참 그렇잖아요.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게 참 우스운 게 어제도 그 이제 장시호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장시호 얘기를 하면서 장시호가 다 남자인 줄 아는 거예요. 이런 장시호는 여자고 장유진인가 예. 원래 이름이 그렇죠. 정유라를 승마의 세계로 끌어들였다고 하는 1등 공신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원래 승마를 했던 예. 사람. 이제 왜 시호라고 이름을 지었냐 그랬더니 일본 패션 배우 야노 시호가 너무 이쁘게 생겨서 그 이름으로 지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그건 뭐 확인이 안 되는 거고 하여튼 이 사람이 장시호가 200억대 제주도 재산을 50억에 매각하고 즉시 지금 도주를 했다는 소식이 난리가 났고. 아니 그거 누가 그렇게 덕을 봤어. 그러니까 단칸방에서 이제 40년 만에 3천억대 지금 밝혀진 것만 공식적으로 부자가 된 상태고 박근혜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지배를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번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설들이 완전히 지금 호가호위하고 있고 이게 과연 뭐냐라는 게 지금 한간에 가장 관심이 있는 게 결국은 무속 쪽으로 이제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완전하게 이제 종교적인 합일체로 이루어진 최순실과 최순득과 박근혜는 완전하게 단일체다. 단일체라고 보면 되고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이제 국민들 현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최순실 일가의 모든 자녀들과 박근혜 DNA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 지금 비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냐면 아까 찌라시님 얘기한 대로 어쨌든 박근혜가 김종필 말에 의하면 자식도 지금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식도 낳았다고